국영수만 열심히 공부하고 국사는 안 배워도 상관없다는 교육당국의 철학을 지금부터 해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국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이라고 보십니까? 고등학교 국사가 선택 과목이 된 걸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임명현 기자. 예. 유달리 긴 역사, 또 식민지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겐 국사가 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정말 안 배워도 상관없을까요? 네, 지금 우리 국사 교육의 현실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번 논란이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리 국사 교육, 그 위기의 현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2학년 한국 근현대사 기말고사 문제. 신라가 우산국을 정복한 뒤 우리나라의 땅이 되었음에도 일본이 자신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울릉도에 부속 섬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힐 것으로 예상하고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평균점을 또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맞추라고 낸 문제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좀 얘기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안 쓴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 정답률은 한 절반에 조금 못 미쳤었습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울릉도의 부속섬. 정답 독도를 정확히 적어낸 학생은 2학년 전체 400여 명 가운데 채 2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학생들은 제주도, 마라도, 심지어는 대마도까지 다양한 답을 적어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독도지만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제를 내자 황당한 오답들이 나온 겁니다. 후플러스 취재팀은 고등학생들의 국사 실력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직 고교 교사와 저명한 대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 10개의 문항을 만든 뒤 학생들에게 풀게 했습니다. 역대 왕조 순서와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광해군과 병자호란, 대한민국 대통령 순서 등을 묻는 문제로 중학교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이 정도를 틀린다고 치면 좀 문제겠네요. 이건 뭐 한국의 큰 어떻게 보면 얼결합 큰 흐름인데 기초적인 것인데 그걸 틀린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학업 성취도, 진학률 등에서 서울 시내 중상위권에 속하는 고등학교를 골라 3학년 두기학급 학생 67명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5.9점. 우선 보기에 주어진 인물들 가운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순서대로 쓰는 문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무려 68%에 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으로 김영삼, 노태우라고 답안을 적어넣거나 장면, 이기붕 등 대통령을 지낸 적이 없는 인물들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왕조를 순서대로 쓰는 문제도 뜻밖의 오답률이 33%나 됐습니다. 심지어 통일신라 다음의 왕조를 중국 왕조인 원나라라고 쓰거나 삼국시대를 형성한 국가에 고려를 적어넣는데 3명 중 1명은 우리나라의 왕조 변천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쉬운데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아니면 뭐 좀 어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은 14%. 두 학급에서 단 9명만 맞췄습니다. 법전이 뭐야? 법전 뭐예요? 법전 쓰신 분? 법전. 그 경국대전인데. 숱하게 들어온 우리 땅. 독도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중학생 수준의 국사 문제를 모르는 고등학생이 의외로 많은 안타까운 현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국사 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이해됩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석 달 앞둔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문과반 교실. 현재 고3 학생들은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전체 11개 과목 가운데 4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릅니다.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얼마나 될까? 수능 시험
이제 넉 달도 안 남았는데 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선택해서 보실 분. 한 명이에요? 이 학급 37명 가운데 올해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역사를 생각하면요, 이게 되게 외워야 될 게 많은 과목으로 생각돼서 많이 부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암기할 게 많아서. 네, 너무 많고 또 역사 그 순서대로 하는 것도 헷갈리고 문제가. 다른 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신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뭐 보통 선택하세요? 윤리, 사회문화. 이 학교 3학년 학생 360여 명 가운데 수능 시험 응시 과목으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유구한 우리 역사지만 많은 학생들은 외울 게 많아 복잡하고 골치 아픈 과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노력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시험 과목을 선택할 때 1차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국사를 기피하는 데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안 봐요? 국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등급이 너무. 서울대. 현재 국내 대학들 가운데 서울대만 유일하게 지난 2005년부터 수능에서 국사를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국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사를 선택한다는 건 서울대를 지망하는 우수한 학생들과의 경쟁을 의미하게 돼 다른 학생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 생각하기에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사탐이 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대 평가로 되니까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 수능 시험 응시자 63만 명 가운데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6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10.9%. 이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국사를 선택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은 일찌감치 국사와는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그냥 책꽂이 어디인가에 꽂혀 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자, 국사책 나는 그냥 버렸다. 그냥 어디 진짜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아무래도 입시가 고3들에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 대다수가 기피하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은 국사가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할당된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사 과목이 시간표에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고 학기당 수업 과목 수는 8과목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신 기초 영역, 즉 국어, 영어, 수학의 교과 활동은 강화됩니다. 핵심 역량에 관련된 기초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하도록 강화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아이들이 좀 흥미가 있고 적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를 조금. 가뜩이나 찬밥 신세인 국사. 내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면 학생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를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그 추방한 이유는 선택 과목 가지고는 한국사는 다른 과목과 더불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형성되고 지적 흡수력이 가장 왕성하다는 고등학교 시절. 그 섬세한 시기에 국영수만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선 단 한 구절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곧 시작됩니다.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정체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지금 우리 국사교육의 현실을 보면 그런 우려가 괜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6.25가 몇 년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북침이 뭔지 남침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학생들의 국사 지식이나 국사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부족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외국도 국사 교육을 우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변 국가들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인데 선택 과목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배경과 그 이면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자리한 한국학중앙연구원.